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두 번은 없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말이에요. 저는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돌싱이고, 제가 할 얘기도 바로 그 일이죠. 이혼한 일을 가지고 뭐가 대수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혼한 이유가 남들처럼 흔한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 얘기를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지 아니면 불쌍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일수록 남들에게는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 주변 친구들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다들 내가 잘못했다고 바보같이 넘어간 내 탓이라고 할까봐서요. 사실 어느 정도는 제 탓이 맞긴 하죠. 애초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될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만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꼭 남은 게 없지만 않습니다. 싫던 좋던 간에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대학 시절 때였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같은 학교에 같은 과였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한 학번 위 선배였는데 같은 과라서 몇 가지 수업이 겹칠 뿐 딱히 친하고 말고 할 만한 계기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저를 알고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날, 그 선배를 보고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잘생긴 남자들 있다고 하더니 그 말 그대로 같았어요. 훤칠한 키에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 제가 처음 봤던 혜인 선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첫눈에 반할 만큼 혜인 선배는 참 잘생겼고, 그만큼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거의 매일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고 언제나 화두에 오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연애를 한다거나 누굴 만난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죠. 학교 퀸커로 유명한 여자 선배가 몇 번이나 고백을 했는데도 거절할 만큼 그 선배는 철벽 같았습니다.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그만큼 눈이 높은 건진 몰라도 선배는 무사히 많은 여자들의 대시에도 단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쩐 일인지 선배는 정말 졸업할 때까지도 그 누구와도 사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문도 참 많았어요. 그 선배가 사실 남자를 좋아한다더라, 어디서 몰래 유부녀를 만나고 다닌다더라, 비밀리에 연예인을 만난다더라. 너무 많은 소문이 그 선배 뒤를 따라다녔죠. 물론 어떤 소문도 실체는 없었고 제가 그 소문을 믿었던 것도 아니지만, 저 역시도 대체 그 남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지 참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혜인 선배를 사모하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조용하고 소심했던 제 성격에 고백은 차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첫사랑에게 고백 한번 해보지 못했고, 졸업 후에는 다시 인연이 될 일도 없었죠. 같은 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들 같은 업계로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졸업 후에는 평생 보지 않으려면 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다시는 못 본다는 게 정말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백은 못했죠. 애초에 좋아한다고 한들 고백하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평범한 나와는 급이 맞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저는 첫사랑 혜인 선배를 잊고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에 연연하느라 다른 건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네요. 어렵게 취업해서 고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참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히다 보니 제가 가면을 쓰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격도 밝아지고 많이 쾌활해졌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는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정도로 쑥스러움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외모도 가꾸고 옷도 사입고 제 취향도 생기다 보니 외형적인 부분도 많이 변했네요. 전에는 중학생 때부터 기르던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만 다니고 꾸밀 줄도 몰라서 화장은커녕 옷도 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것만 입고 다녔었어요. 눈도 좋은 편이 아닌데 렌즈는 아니고 안경만 고집했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제가 본판이 예쁜지 못났는지 저조차 알 수도 없을 정도였고 누가 봐도 매력을 느낄 만한 여자는 아니었네요. 그랬던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 주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니게 되었죠. 옷도 이전에는 제 취향도 없이 그냥 주워 입던 것에 비하면 스타일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어디 가서 촌티난다는 얘기는 듣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대학 시절 연애 한번 못했던 저도 남자친구도 만들고 절절한 사랑 고백도 들어봤네요. 사람 외모가 바뀌었다고 이렇게나 달라지는 건지, 내면의 나는 그대로인데 외양만으로 이렇게나 대우가 달라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서야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도 나이 먹고서는 여러 번 연애를 해보고 남자를 알아갔지만 그 중에서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는 없었네요. 데이트도 재미없고 저도 언젠가부터는 연애에 별 관심도 없고 일만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혜인 선배는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첫사랑의 강렬한 기억 때문인지 졸업하고도 종종 그 선배 소식이 궁금했고 한 번쯤이라도 우연히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한 그 만남이 너무나 반가웠죠. 선배, 얼마만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요? 누구시죠? 하지만 그 반가움이 무색하기도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이해는 되었어요. 학창시절에 저는 그 선배와 친하지도 않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모습도 많이 달라졌으니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예전에 저였더라면 다시 만났다고 해도 말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는 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선배, 저 소윤이에요. 이소윤. 땡땡대학 같은 과 1년 후배요. 저 선배랑 조별과제 같이 한 적도 있는데 하긴 기억 못하실만 해요. 제가 그때는 안경도 쓰고 머리도 길게 묶고 다녔어서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세월이 너무 지났죠? 소윤이? 알지? 와, 네가 소윤이었어? 그러게 안경도 벗고 머리도 짧아져서 못 알아봤어. 미안하다. 다행히 제가 설명을 해주었더니 혜인 선배도 제가 기억났다며 댓글을 해줬고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억이 나긴 한 건지 학교 다닐 적에 나라는 아이를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백 한번 못 해보고 마음을 접었던 첫사랑을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했죠. 그날 저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했고 저는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고민을 하는 동안 혜인 선배가 먼저 연락을 주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는 말과 함께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선배를 보며 저는 이전과 달리 조금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언제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고 우리는 마치 연인 같은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어요. 저번에 소윤이 너 다시 만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처음에 못 알아봐서 미안해. 너무 예뻐져서 나도 못 알아봤네. 그렇다고 예전에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머리랑 스타일이랑 다 잘 어울려. 변화된 제 모습이 보기 좋고 예쁘다는 선배의 말에 저는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선배가 제게 정식으로 만나보자며 먼저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첫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는 그런 징크스도 무관한 행운아인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내게 먼저 고백을 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뻤죠. 그 고백을 받고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뭔가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그런 걸로 올라갔다면 그건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의미 없는 자존심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선배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즐거웠고,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는다는 것만으로 그냥 맛있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벅찬 행복이었기에 저는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불안한 정도였습니다. 사실 잘생긴 사람이랑 사귄다는 건 늘 좋기만 한 일은 아니었어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행복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빠는 여전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동기나 주변 여사친들이나 다들 오빠에게 하루말다 연락들이었어요. 오빠가 저를 만난다는 걸 알고는 더 심해진 것처럼 보였죠. 물론 오빠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대꾸를 하거나 여지를 주지 않았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 남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밖에서는 얼마나 더한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면 제가 뻔히 여자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오빠에게 번호를 물어오거나 추파를 던지는 여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때마다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거절했지만, 그 여자들이 마치 너 같은 게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는 거냐며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걸 보면 괜히 오빠까지 미워질 정도였어요. 소윤아, 기분 상했어? 미안해. 근데 나는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는 문제 없잖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자. 알아. 그래도 기분 나쁜 걸 어떡해. 아니, 여자친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들 그러냐고.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 거야 뭐야. 소윤이, 너 그런 말도 알아? 근데 소윤아, 네가 아니라 내가 네 골키퍼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알겠지? 다행히 누구보다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친구였기에 저희 연애 전선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 무수한 소문은 정말 다 루머였구나 제대로 확인시켜줄 만큼 건전하고 순수한 남자였거든요. 잘생긴 외모 탓에 주변에 여자도 많고 유흥도 즐길 것 같다는 이미지와 달리 오빠는 친구도 많지 않고 취미라고는 게임밖에 없는 지독한 집돌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졸라서 데이트를 나갈 때가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정도였어요. 심지어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다는 제일 친하다는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건지 만날 때마다 항상 PC방을 가더라고요. 술 약속 잡는 것도 본 적이 없었고 대학생 때 한 번쯤은 간다는 클럽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서 더 좋았죠. 요즘에는 게임이 레저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기도 했고 오히려 다른 취미들보다 경제적이고 건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빠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많아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랬으면 안 그래도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친구를 그냥 마음 편히 두고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지 않는 날이면 집에서 게임만 하는 잘생긴 집돌이 남친이라니 세상에서 이보다 좋은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도 얼굴값 하지 않는다며 다행이라 말했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여자들한테는 쥐똥만큼도 관심이 없고 나만 바라봐주는 그 남자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이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둘 다 30 나이가 넘었고 사귄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만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안 그래도 오빠 부모님 쪽에서도 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고 오빠도 집에서 결혼 얘기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해주길 기다렸죠. 솔직히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오빠는 왠지 결혼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거든요. 애초에 혼자 있어도 잘 노는 사람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오빠도 제게 마음이 있었던 건지 얼마 뒤 오빠는 결국 제게 결혼하자 말해주었고 심심한 그 사람의 담담한 프로포즈에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견례 역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는데 제 생각보다도 저를 더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저희 부모님도 어디서 이렇게 잘생긴 사윗감을 얻어왔냐며 좋아하셨고요. 사실 우리 혜인이가 여태껏 집에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었어. 애가 어디가 못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는지 우리도 말만 못했지. 걱정이 많았지. 근데 나이 먹더니 맨날 집에 있던 애가 갑자기 연애를 한다고 바쁘지 않나 결혼까지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게 다 서연이 네 덕인 것 같아.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데 서윤이 네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저 목석 같은 놈이 결혼까지 다 하니. 우리는 며느리한테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냥 너희들끼리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 결혼해서도 잘 지낼게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저는 행복한 5월의 신부가 되기를 꿈꾸며 즐겁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차이로 싸우고 파혼까지 하는 커플들도 많다던데 저희는 그럴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인테리어며 예식장이며 뭐든지 제 의사를 존중해주고 양보해주는 오빠 덕분에 의견 차이가 생길 일이 없었거든요. 오빠가 들고 오는 짐이라고는 전부터 쓰던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고 덕분에 저는 제 취향에 딱 맞춘 신혼집을 꾸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첩장도 다 나오고 결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틈날 때마다 청첩장을 돌리던 저희 커플은 딱 한 팀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마저도 자기 친구들은 따로 만나서 청첩장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가 겨우 설득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거였어요. 사실 오빠의 다른 대학 동기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이전에도 몇 번 봤었는데 오빠랑 제일 자주 보고 제일 친하다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기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다들 오빠랑 비슷한 집돌이 성향들이라 그런 만남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결혼 전까지 보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저의 강력한 요청으로 자리가 만들어졌고 저는 오빠가 가장 친하다는 친구 2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셋이서 붙어 다녔다고 들어서 얼마나 궁금했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을 만난 저는 오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듣고 싶었어요. 오빠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이렇게 순하고 집돌이였어요? 글쎄요. 혜인이나 저희나 별로 특별한 일들이 없어서요. 그냥 공부하고 게임하고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뭐 땡땡이라도 치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같은 건 없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였죠. 오빠에게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요. 오빠 말로는 저 말고는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 본 적 없었다고 했고 시부모님까지 그러셨으니 그 말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더 어렸을 적에 짝사랑이라도 없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캐물어도 그 친구들도 모른다고만 할 뿐 별 소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오빠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빠처럼 술들을 못 하시는지 제가 맥주 2-3잔을 비울 동안 다들 한 잔도 채 마시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조금 취했던 건지 그중 한 친구분이
술김에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진짜 닮긴 많이 닮았네요. 예? 뭘요? 아니, 재수씨 진짜 닮았어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가? 야야, 얘 취했나봐. 야, 정신 차려. 닮긴 누굴 닮았다는 거야. 뭔 헛소리야. 아니, 뭔데 그래요? 제가 누구를 닮았어요? 설마 오빠 첫사랑?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을 닮아서. 맞아요. 혜인이의 여자도 없었는데요, 뭘. 친구가 좀 취해서 이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게, 쟤 많이 취했나 보다. 다들 피곤한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날까? 저더러 누구를 닮았다는 그 말이 몹시도 신경 쓰였던 저는 끝까지 캐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니라며 얼버무리는 친구를 더 추궁할 수도 없어 더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첫사랑이라도 있었나 싶었지만 본인이 아니라는데 저도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긴 또 그렇다고 설령 첫사랑이 있었다고 한들 파혼을 하거나 헤어질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을 별 생각 없이 넘어가기로 했고 그 뒤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커다란 웨딩 사진을 걸어두고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살게 된 저는 매일이 꿈같은 나날들이었어요. 결혼식 이후 주변에서 남편 잘생겼다며 제가 재주 좋다는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저는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편을 가진 승자가 되었고 그 말들은 제 기분을 고취시키기까지 했죠. 내가 예쁜 게 아니라 남편이 잘생겼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제 기분을 좋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남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가 나라는 것이 어디라도 자랑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기대했던 것도 잠시 결혼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한들 이전과 달라질 게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어요. 연애 때도 평일에는 바쁘고 피곤해서 자주 보지도 못했고 주말 하루만 겨우 만나 데이트를 즐겼었으니 결혼하면 아무리 못해도 그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아예 집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저와의 데이트 대신 게임하기를 더 좋아했고 제가 별말을 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기도 했어요. 오빠, 주말인데 우리도 어디 좀 나가고 데이트 좀 하면 안 돼? 또 게임하게? 아니, 나 요즘 평일에는 게임을 못 하잖아. 주말 아니면 언제 해?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해? 맨날 가던 데 가는 것도 지겹지 않아? 그러지 말고 소연이 너도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쉬어. 그래도 연애 때랑 달리 맨날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이게 붙어있는 거야? 오빠는 서재에서 게임만 하고 그동안 나는 할 것도 없잖아. 에이, 할 게 왜 없어. 너도 드라마 보거나 취미생활하면 되지. 아니면 너도 이참에 게임 배워보는 건 어때? 내가 가르쳐줄게. 제가 게임을 할 줄 모르는 걸 알면서도 같이 게임이나 하자는 남편을 보며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집안에 틀어박혀 따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나가서 같이 걷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나가는 것만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라며 집에 있기를 원했고 저도 남편이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킬 만큼 이기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이 연애 때는 나를 위해서 억지로 데이트를 해주고 같이 다녀줬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미안하고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좋게 생각하자면 집에 조용히 앉아서 건전하게 게임만 한다는 걸 오히려 제가 칭찬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싶었죠. 하긴 이미 첫사랑 남편에게 홀딱 넘어간 제가 남편의 어떤 부분이라도 감히 싫어할 수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수많은 여자를 뒤로하고 저를 선택한 게 너무 고마워서 늘 제가 그런 남편을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남편이 부탁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가끔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다른 것들은 별 관심이나 의견이 없는 것 같던 남편이 딱 특정 몇 가지만 되게 바라곤 했었거든요. 오빠, 나 이번에는 머리 좀 길러볼까? 긴 머리 안 한 진 정말 오래됐는데 이참에 그냥 참고 길러볼까 싶네. 뭐? 아니, 지금도 예쁜데 뭐하러? 머리 길면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어? 단발머리가 편하다며. 그건 그런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머리만 했던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서 그냥 파마 같은 걸 해볼까? 파마? 난 좀 별론 것 같은데. 왜?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연예인이 한 거 보니까 예쁘던데. 그냥 지금 소연이 너 자체로도 예쁜데 왜 그래? 나는 지금 모습이 그냥 좋아. 남편은 연애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몇 년 동안 제가 단발머리를 고집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염색도 파마도 다 싫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났던 날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길 바랐죠. 남자들도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머리를 하던지 예쁘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가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싶어 했죠. 결혼하고 몇 달 뒤였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제 선물이라며 무슨 택배 꾸러미를 보여주더라고요. 선물 같은 걸 고를 줄 아는 남자가 아닌지라 너무 놀랐고 기대가 많았죠. 그런데 남편이 제게 신나서 꺼내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코스튬 의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상하고 야한 건 아니고 남편이 예전부터 즐겨하던 게임 속 캐릭터 의상이었어요. 판타지 영화 같은 곳에 나올 법한 의상과 도구들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내 선물이야? 어때? 예쁘지? 너무 귀엽지?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번에 기념으로 나온 건데 소연이 네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나는 이 게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렇다고 여자 옷을 내가 입을 순 없잖아. 날 위해서 한 번만 입어주면 안 될까? 결국 제가 그 옷을 입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하고 사진까지 찍고 나서야 남편은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겨우 그런 걸로 좋아하는 남편이 저는 귀엽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리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도 게임 자체를 나쁘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게임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문화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애써 이해해보려 노력했었죠. 하지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지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대체 이런 사람이 나랑 연애는 어떻게 했던 건지, 결혼하고서 남편은 저와 함께 지내는 걸 아주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면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남편이 TV를 보거나 뭘 할 때 옆에 붙어있는 게 좀 버거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래? 내가 불편해서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워낙 혼자 있었다 보니 누구랑 같이 지낸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 뭐야, 나 오빠 와이프인데 나도 불편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서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모두 해결해줄 거라던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은 여전히 제가 한 집에서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내가 싫다거나 밖으로 나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 자기 혼자 사는 집에 여자친구가 집에 가지 않아 불편하다 싶어하는 그런 태도였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한테 그런 고민을 꺼내기도 했어요. 다들 황당해하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바람난 건 아니냐, 모르는 일이다 하며 남의 속을 긁는 친구 때문에 제 속만 더 뒤집어졌네요. 솔직히 저도 그런 걱정을 아주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 잦은 야근을 하게 된 남편이 걱정돼서 도시락을 싸서 남편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근한다던 남편이 회사에 없더라고요.
회사라고 나를 속이고 무슨 짓을 하는지 너무 놀라서 남편을 찾아다녔는데 글쎄 남편이 저한테 회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PC방에 있었던 거였어요. PC방에서 정신없이 게임하는 남편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따져 물었었죠. 오빠, 대체 지금 여기서 뭐해? 소연아, 여긴 어떻게... 나한테는 야근한다 그래놓고 그때마다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한판만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말에 실컷 게임도 하면서 왜 이래? 소연아, 그거랑 이건 다른 거야. PC방에서 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 그리고 사실 집에서는 나도 네 눈치 보여서 잘 못하겠어. 네가 자꾸 서재 들어오고 같이 있자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말 잠깐 하고 가려고 한 거야.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해. 게임 때문에 그랬다는 남편 얘기에 저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아니라는 생각에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그때 일 말고는 단 한 번도 사생활을 걱정하게 만든 적이 없었고 오히려 너무 밖을 안 나가서 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붙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결혼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는 대체 언제까지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같이 있고 대화를 나눌 때면 여전히 행복하고 그 사람이 좋았지만 결혼하고도 왠지 외로운 제 기분을 어디 얘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건강검진을 받는 남편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경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해야 해서 깨어날 때 보호자가 있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괜찮다고 말했지만 모든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던 저는 굳이 시간을 내서 남편을 쫓아갔죠. 그참에 저도 병원 검진받고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은 검사를 끝내고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남편이 마취해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는 모습마저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남자가 내 남자구나 하는 행복감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비몽사몽간 무의식 중에 뱉은 한마디에 제 행복은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고 싶어, 수정아. 나랑 결혼하자. 내 남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기겁했어요. 다른 고민거리들은 안겨줬어도 분명 사생활만큼은 깨끗하다 생각했던 내 남편 입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나오다뇨. 게다가 결혼하자니 이 남자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진 저는 아직 비몽사몽한 남편을 두고 남편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니겠다 싶어서 바로 연락처를 뒤져봤죠. 아니겠지 바라면서도 수정이라는 이름이 검색된 걸 본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정신을 붙잡으며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수정이라 저장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번호를 확인하게 된 저는 수정이라 저장된 번호가 다름 아닌 제 핸드폰 번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내 이름은 이소윤인데 와이프를 영문 모를 이름으로 저장해둔 남편을 알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린 남편이 그걸 가지고 무슨 변명을 하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마 제대로 얘기를 할까도 의심스러웠죠. 결국 저는 곧이어 깨어난 남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뒤로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수정이라는 숨겨둔 첫사랑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걸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마 그 여자가 만나지 못할 존재라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핸드폰뿐만 아니라 메일 아이디며 죽고 못 사는 게임 아이디까지 모두 뒤져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오래전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 블로그 글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통 게임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던 그 블로그 글들 속에서 수정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정이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수정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게임 속 여자 캐릭터의 애칭이었어요. 너무나 사람 이름 같기에 그런 건 상상조차 못했네요. 남편이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설마 캐릭터에 그만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남편이 애칭을 붙인 그 캐릭터의 외양이 제 평소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단발머리에 위로 올라간 눈매까지. 물론 게임 속 캐릭터이니 실존 인물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친구가 나를 보고 닮았다며 말했던 것과 남편이 제게 선물이랍시고 게임 캐릭터 옷을 입혔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었죠. 아무래도 남편은 내가 그 게임 캐릭터와 많이 닮았다 생각했고, 그래서 제게 고백을 하며 저와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그 캐릭터 애칭인 수정이로 저장해두고 저를 그 캐릭터와 동일시했겠죠. 그럼에도 끝까지 남편의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었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딱 잡아뗄 줄 알았던 남편은 생각보다 순순히 말을 털어놓았어요. 수정이가 캐릭터가 맞다는 얘기를 해주었죠. 처음에는 네가 수정이랑 많이 닮았다 싶어서 좋았어. 이전에는 여자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너한테는 관심이 생기더라고. 그렇다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만 좋았겠어. 만나보니 네가 착하고 사려 깊고 무엇보다 내가 게임하는 것도 이해해주고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 나도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좀 설레기도 했고, 연애하면서 나도 재미있었어.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았고. 근데 사랑은 아니었다? 좋아하는 거랑 사랑이랑 같아? 나랑 왜 결혼하자 그랬어? 사랑? 솔직히 사랑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뭘 해봤어야 알지. 여자친구를 만난 것도 뭐도 다 네가 처음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 솔직히 결혼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집에서 하도 빨리 결혼하라고 화내고 그러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뭐 나도 혼자 늙어 죽을 생각은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나와 결혼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다는 남편은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닮아서 나와 결혼까지 했던 남편이 막상 결혼은 현실이라 자기 생각과 달랐는지 혼자 힘들어하면서 더더욱 게임 세상으로 도망쳤던 겁니다. 마취해서 깨면서 보고 싶다, 결혼하자 했던 말이 나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남편은 끝까지 저와 이혼 생각은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저를 잡더라고요. 대체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인지 저는 이해할 수도 더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바보 등신이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남편은 이혼하자는 저를 끝까지 붙잡으며 앞으로 바뀌겠다 말했지만 남편의 실체를 알아버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는 그 인간에게서 벗어나 하루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었죠. 한때는 정말 사랑한다 생각했던 남자였는데 비정상적인 그 모습을 알고 나니 그렇게나 끔찍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진짜 사람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당해보면 뭐가 더 나으련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양가인은 제대로 설명도 못 드리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말씀을 드리고 원만히 합의 이혼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려니 제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애초에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것도 없었고 그냥 결혼할 때 가져온 그대로 다시 가져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래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는지
바라지도 않은 위자료를 쥐어주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전 남편을 잊어보려 갖은 애를 썼습니다. 진절머리가 나긴 했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우습게도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수정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로 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려 애를 썼어요. 이전에는 남편이 잘생겨서 좋다 생각했던 제가 앞으로는 나보다 잘난 남편 만날 생각 없이 내가 누구보다 잘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게을러서 미뤘던 영어 공부도 시작했고 하기 싫어서 매번 포기하던 운동도 시작했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 그게 제가 아픔을 견뎌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조금 흘렀고 여전히 그때의 아픔은 남아있지만 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감이 올라갔다고 할까요? 이전에는 몰랐던 행복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외로움도 슬픔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닌 온전한 제 자신으로 마주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럼 황당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